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삼성전자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삼성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내버려 두면 돼. 삼성은 결국 일어선다. 삼성 불패. 이런 시각이 없잖아 있었죠. 예전에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이 되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9만 전자, 10만 전자 노래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연히 10만 전자가 되었어야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지금 삼성이 말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58,700. 주가 지수가 말이죠. 이 최근에 최정점에 갔을 때도 6만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요 최근에요.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다시 6만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강한 보합세 혹은 뭐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5만 대 후반에서 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망 추세가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선대 회장이 말이죠. 항상 그 강조했던 게 변화, 혁신 이런 거였었죠.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은 삼성이란 제품 자체가 이 지구촌에서 사라진다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설마 삼성이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기업도 이 국제 이 매몰찬 시장 환경 속에서는 언제든지 언더그라운드가 언더독이 될 수 있다. 언더그라운드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부 리그, 3부 리그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너무도 여기는 주기와 변동이 이제 빠릅니다. 짧고 빠릅니다. TSMC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TSMC가요. 언제부터 TSMC입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TSMC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근자에 와서 알았다라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TSMC가 그야말로 삼성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공룡 기업이 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삼성의 하청 기업 같은 삼성의 하청을 받던 그런 보잘것없는 미미한 기업이 순식간에 저렇게 급성장한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래픽 카드를 주로 만드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라고 있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었던 엔비디아. 지금 이 엔비디아가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거대 IT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전부 시대적 이제 이렇게 변화 환경 때문인데요. 그 시대적 그 변화 환경을 만든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 기술 개발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가령 그 IT 기술에서 그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나노 공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도태된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텔도 같은 경우에요. 엔비디아라든가 그 암드라고 있습니다. 암드, AMD, 암드 이런 어떤 그 IT 기업에서는 이 소위 이제 미세 공정 그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달이 돼 가지고 이런 분야에서는 타 그 경쟁 업체들을 압도했죠. 결국에는 기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노 공정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에 인텔이 전성기에는 CPU 이런 걸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뭐 그 뭐 60 몇 나노, 뭐 50 몇 나노 뭐 이렇게 쭉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텔은 14 나노에서 거의 스톱이 됐어요, 사실은. 기술 개발에 등한시했거나 뭔가 어쨌거나 그 준비 태세 이런 것들이 미흡했죠. 그런데 그 경쟁 업체인 암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저 4 나노 이 정도까지 지금 단계적으로 가서 말이죠. 이 실용하는 단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잖아 1 나노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1 나노. 1 나노 하면 이게 신의 기술이거든. 신의 기술. 머리카락 하나를 그야말로 막 이렇게 계속해서 잘게 잘게 이렇게 쪼개는 기술인데요. 초미세 공정이라 그러지. 그거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가늘게 미세하게 작게 만드는 그 능력인데 이런 기술에서 와 삼성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뒤처졌어요. 그런 결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은 또 눈도 엇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삼성이
시대의 변화, 특히 기술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관련된 뉴스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라고 있죠, 파운드리. 이거 사실은 이 반도체 하청을 받아서 주문 생산해주는 그런 어떤 공장을 짓는 건데요. 이거는 TSMC가 세계 최강이죠. 세계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 이 TSMC 성장 속도가 무섭습니다. 대만은 이 TSMC 하나로 인해서요 호국 기업이다 할 정도로 이 TSMC 하나에 걸려 있는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있는데 뭐 유럽, 뭐 일본, 뭐 미국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함부로 삼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주요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가령 대만을 때려서 TSMC 같은 저런 공장을 문 닫게 하면은 세계 경제가 그냥 발칵 뒤집어집니다. 세계 무역 질서가 교란이 일어난다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이제 대만을 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호국 신의 기업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파운드리의 지금 시장이 워낙 크니까 삼성은 메모리의 강자잖아요. 거기에 뛰어들었는데 파운드리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면서 삼성 전체의 전망이라든가 이 실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직접 HBM4 조기 출시 요청. 요즘 잘 나가는 건요. 바로 이 SK입니다.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죠. 원래는 현대 거죠. 하이닉스가. 현대 하이닉스인데 이게 어쨌거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위가 된 그 덕이 크다라고 봐야죠. SK 오늘에는 SK텔레콤 그리고 이제 이 이동통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크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하이닉스를 가져왔던 게 신의 한 수가 됐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요, 이 최태원의 SK가요, 삼성을 잡아삼킬 기세입니다. 자칫하면요, 이대로 삼성은 계속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SK가 계속 반도체에서 강자로 올라서게 되면은, 이 국내의 이 서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SK가 1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삼성이 이렇게 어렵게 된 데에는, 물론 노조가 생겼다. 그리고 좌파 정부에서 삼성을 너무 이렇게 공격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조금 줍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요. 내부의 문제가 더 커요. 내부의 문제가. 제가 이게 조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도 뭐 조사도 좀 해봤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지켜본 게 있지만 삼성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망한다라기보다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고 아시아에서도 경쟁자가 없었잖아요. 그 막강한 일본을 다 이겼거든. 그 길 한 최고의 기업이 삼성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삼성을 능가할 만한 기업이 없어요. 거기 잘 나가던 뭐 소니, 도시바, 뭐 후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말이죠. 그 기업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전부. 근데 그 전부 대부분 우리 현대 LG 같은 이런 어떤 국내의 이 전자기업 때문에 다들 그냥 힘들어진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런 삼성인데 요즘 이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이익이 무려 전분 대비해서 40.2%가 떨어졌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직 하락이죠. 수직 하락. 대폭락이죠. 무려 3.9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평가가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급기야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위기 의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게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삼성 같은 데서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것도 규모도 굉장히 크게 한다라 그래요. 무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30% 감원설까지 있는데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자, AI 대중화 시대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삼성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이슈화 시켜놓고 있고 국내 사내에서도 이걸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저런 세미나도 많이 열고 연구 개발도 있다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뒤처진 겁니다. 삼성이. 가장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사실은. 기술 개발에서 삼성이 밀려버린 겁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젠슨 황이 누굽니까? 엔비디아 이제 여기 회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만계 이제 미국인이고 이중 국적자죠. 대만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는데 대만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AI 시대의 이제 최첨단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HBM4 같은 이런 어떤 뭐 초고도화된 메모리입니다. 이걸 개발하는 기술이 SK는 이걸 만들었어요. 하이닉스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삼성전자가 이걸 못 만들었어 아직까지. 여기서 만들긴 했는데 그게 불량률이 너무 높고 이 수율이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데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볼 때는 필요한 어떤 성능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합격했어요. 벌써 오래전에 합격했어요. 근데 삼성은 이거 지금 퇴짜 맞은 거야. 그런데 워낙 거대 기업이니까 그걸 퇴짜 맞았다라고 보도하지 않고 아직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듬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삼성이 기술을 개발해서 밀린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적인 지금 악화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원래 말이죠. 삼성이 먼저 개발할 수가 있었어요. 이 HBM 관련 이 기술은요. 국내에 작은 중소기업 한국반도체라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이 한국반도체가 예전에 이 HBM 관련 기술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삼성에 찾아갔어요. 이걸 가져가라. 이걸 좀 이렇게 싸라고. 이걸 좀 쓰시라고. 삼성이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저간의 사정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SK로 간 거야. SK가 넙죽 받은 거야. 물론 상당한 반대 급부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왜 그랬는가? 니 따위 없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자만심 혹은 자존심인데 이게 이제 삼성의 오늘날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HBM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게 그 첨단 초정밀 어떤 그런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뭐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개발된 그 기술을 삼성이 그때 썼으면 받았으면은 그걸 이용했더라면은 당연히 SK 하이닉스보다 앞섰겠죠. 그거는요. 또 한국 그 반도체하고 삼성 간에 악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도 좀 작용했고. 그래서 지금 SK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 가운데는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SK 하이닉스. 이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최태원이가 난리 났습니다. 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HBM4를 6개월 빨리 달라. 최태원 한번 해보겠다. 기술자도 아니면서 해보겠다. 지금 어쨌거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었다. 이니시티브를 쥐었다. 선두에 섰다라는 걸 SK 최태원이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요. SK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가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삼성을 이기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삼성은 무슨 방법이 없겠나? 그걸 갖고 이제 지금 뭐 인원 잘라내고 이런 걸로는 안 되겠죠. 결국에는 기술 혁신이 필요할 텐데 지금 삼성에서는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HBM 날개 달고 헐헐 영업이익 매출 사상 최대 3분기 영업이익 7조가 넘었다.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을 크게 뛰어넘었다. HBM 매출 전분기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이거 놀라운 성장 속도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래서 이런 식이면요. 세계 최대의 큰 손인 인텔도 그렇고요. TSMC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암도도 그렇고 대부분 이 삼성과 거래하지 않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과 거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삼성이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놓고 여러 진단이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근무했다는 박사라고 하는 분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그걸 올린 거야. 글을 올린 거야. 삼성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맞다. 그런데 어제부턴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선대 회장이 있을 때는요. 기술 개발이 중심이래요. 무슨 회의를 할 때요. 모든 어떤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야말로 진검승부
토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근희 회장 있을 때는 마누라하고 자식들 빼고 다 가라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듯이 그야말로 이 회의를 할 때는요. 오줌 누러 밖에도 못 나간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쟁처럼 했다 그러더라고. 그 회의를. 근데 이재용 회장 때 와서는 이게 없다 그러네. 부드러워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러면서 이 중심이 말이죠. 이근희 회장이 있을 때는 중심이 이근희 회장이 직접 챙기는데 개발 중심이 1위예요. 거기가 제일 힘이 세고 막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책 결정, 제품 결정을 할 때 그런 주요한 어떤 회사의 그 어떤 정책적 결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는 연구 개발진, 소위 이제 이렇게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제일 컸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그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이 삼성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이게 이제 관료화돼 버렸다 할까, 안주했다 그럴까 이런 상황이 오면서요. 이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소위 이제 이 영업 파트 그리고 관리 파트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실세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선도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에서는요. 그거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회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회의가. 그 위에서 찍어 내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관료화라 그러죠. 그런 것이. 그리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참 사람은 참 좋잖아요. 근데 이 대에 와서는요. 예전에 그 치열한 토론이 없었다. 그래 각 어떤 그 파트가 다 모여가지고 막 그 진검승부를 벌이는 이런 게 사라졌고 전부 뭐 안주한다라는 상황이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되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 자질을 가진 사람, 정치인으로서도 성장하고 크게 될 사람들은 능력도 뛰어나고 뭐 사람도 좋아야 되겠지만 일단 독해야 됩니다. 독해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나쁜 남자 같은 그런 에너지 넘치는 나쁜 남자가 되어야 한다. 뭐 여자도 뭐 그런 뭐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요, 그 조직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그 파워, 에너지, 그 리더십, 그 카리스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재용 회장은 참 좋은데 그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제가 글을 어디서 봤습니다. 이미 삼성은 거대한 공무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삼성이 만일에 무너진다거나 잘못되면 이건 대한민국에 엄청난 어떤 부담이 되는 거죠. 호국 기업에 가까운 게 삼성인데 물론 SK가 그걸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인문 쪽에 이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주요 기업이나 회사 이런 데서 주요 결정권을 갖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엔지니어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된다. 저도 인문 쪽에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확고합니다. 정말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기술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세계 최초로 디카를 만든 회사가 어디입니까? 코닥이잖아요. 코닥. 그 코닥은 망했잖아요.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 그 아날로그 시대에 너무 잘 나가서 그래. 그때 당시 그 필름이라든가 뭐 그 밖에 그 아날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게 계속 이제 안주하다가 일단 디카를 먼저 만들어 놓고도 디카 시장을 일본이 뺏겨버린 거지. 그 일본 또한 우리 한국에 의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낙후됐죠. 너무도 여기가 사이클이 짧습니다. 기술 개발하고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다. 삼성의 이근희 회장이 그 경고했던 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잖아.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삼성 제품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그 말을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성은 불패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물론 삼성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일부 있는데, 지금은 너무도 악화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삼성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그 준동을 부리면 안 돼요. 노조도 그 지금 회사 살리는데 협조해야 되고 과거의 그 치열한 토론 문화를 다시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한 어떤 그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엔지니어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의 중요한 기술들이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특히 중국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면 딴 방법은 어렵고요. 그분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술자들에게 뭐 정말 뭐 그거 받고 도저히 외국 갈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주는 건 아니라 그래요.
생각하기로는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의사들보다는 더 많이 줘야 돼요. 국내 의사들이 평균 얼마를 받는다 그러면 적어도 의사들보다는 좀 많이 받게끔 완전히 그냥 외국 갈 필요 없을 정도로 기술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기술자들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